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조회수를 보니까 정시 전략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크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향후에 합격 발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이런 정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정보가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놓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좀 되짚어드린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대학별 학과별로 영역 비율을 다르게 반영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점수대에 비해서 한두 등급 더 높은 대학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10일 날 수능 성적표가 나와 봐야 정확한 점수를 알겠지만 지금 미리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점수를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어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싶은 대학에서 특정 영역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아니면 어떤 일부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발표를 해놓은 대학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발표가 안 된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고 싶은 대학별 홈페이지에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게 사실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음, 저가 이제 임용고사 준비할 때 임용고사 이제 합격 지원하는 날짜 있죠. 이거를 수험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검색해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들어갈 생각을 못 해요. 귀찮으니까. 그 클릭을 한번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 클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여러분들 1년을 아낄 수도 있고 1년을 더 허비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지원하시고 싶은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역별 기본 점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총점 대비 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원점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뭐 전년도 걸로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본인의 어떤 위치를 산정을 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 이제 총점이 1000점이다라고 했을 때 수학이랑 국어가 각각 50%가 반영된다고 해봅시다. 50%씩. 그러니까 수학 50%, 국어 50%겠죠. 그럼 이러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랑 국어를 제일 잘 본 친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영어나 탐구 같은 과목을 망치고 수학 국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이제 전형에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원점수 곱하기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점수 곱하기 비율. 그래서 원점수가 수학이 70점이다. 그럼 수학의 경우에는 70점 곱하기 50%니까 350점. 국어 같은 경우는 80점 곱하기 50%니까 400점. 그래서 총 합치면 750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전년도 합격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를 역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시 제도의 변화가 진짜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이 작년에는 이제 홍익대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원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표준 점수로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대 같이 극상위권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중위권 대학부터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원점수가 이제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수능을 잘 못 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변환 표준 점수만 강조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국영수에 맞춰서 전형에 따라서 국영수에 맞춰서 이 변환되는 점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말이죠. 그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누기보다는 이 여기에서처럼 어떤 서강대에서 이제 국어가 36.7%, 수학이 43.3%, 탐구가 20%,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국어랑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 특히 수학을 잘 봤다라고 한다면 서강대에 좀 넣는 게 유리하겠죠. 시립대에 비해서. 만약에 수학을 잘 본 친구가 있다 그러면 시립대보다는 서강대가 유리할 겁니다. 반대로 국어를 잘 본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앙대 일반이나 중앙대 경영경제대, 이 경영경제대 같은 경우는 수학도 잘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받은 점수대 중에서, 과목 중에서 좀 더 잘한 거 있잖아요. 좀 더 잘한 거를 많이 보는 대학을 고려하시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정의 같은 걸 좀 말씀드려 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막 정말 막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어떤 비중을 달리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은 그 자녀분들께서 어떤 과목을 뭐 어느 정도로 잘 받았는가 이것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이제 전형을 확인하신 다음에 유리한 대학을 좀 골라보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에서 좀 변화가 여기 제가 써놓은 대학들은 좀 변화가 있는 대학이긴 한데, 좀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변화가 있었던 대학은 중앙대거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인지학부라고 해서 이 학부에서는 국어 비중을 5%를 줄이고 탐구 비중을 높였어.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국어는 조금 못 봤지만 예년보다 탐구를 좀 잘한 친구들이 이제 공공인지학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중앙대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탐구 점수가 좀 더 높으면 공공인지학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리한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리고 경영경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잘 본 사람들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수학 잘 보고 탐구 못 본 사람들이 있죠. 중앙대 경영경제대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점수라는 게 무조건 높으면 좋죠. 근데 그 다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비중을 우리가 사전에 검색을 해서 이걸 본인의 점수대로 한번 바꿔보고 어디에 넣을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더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학생부 10%를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좀 이제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수능을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양대를 좀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탐에 원투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 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을 잘 선택을 안 하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데이터 사이언스랑 심리 뇌과학과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선택한 사람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기하나 미적 선택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고 사탐 본 친구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 과탐만 반영을 한다고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전략이 뭐냐면 추가 모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추가 모집.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들께서 정말 시험을 정말 잘 본 게 아니라면 추가 모집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추가 모집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시 지원율을 잘 보셔야 돼.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가 정시 지원율이 낮은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정시 지원율이 낮다는 거는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수시 2월 인원을 체크하셔야 돼요. 수시 2월 인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수능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그 2월 돼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시 지원율이 낮고 수시 2월 인원이 높은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는 추가 모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 끝까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행운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호학과, 교육학과, 교육대학, 그러니까 사범대학이나 뭐 가르치는 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 있죠. 이런 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합격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복 합격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를 다르게 지원한 친구들은 뭔가 이제 관심사가 각각 달라서 각기 다 의미를 가지고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같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 다른 건 쳐다보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은 모 대학 사범대, 모 대학 사범대, 모 대학 사범대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합격하면 당연히 다른 두 개는 빵꾸가 나고 그 빵꾸 난 자리를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2월 22일 정도부터 이제 대학별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때 되면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하고 이때 이제 잘 체크를 하시면 금방 이제 문이 닫히거든요.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고 재밌는 것은 2월 22일 날 추가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전에 어떤 합격한 대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모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하신다면 전문대나 산업대를 합격한 경우 혹은 뭐 특별법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2월 19일 4시 이전, 오후 4시 이전에 취소를 하시고 그 등록 취소를 하셔야만이 이제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대학이나 학과별로 과목별 영역 비율을 다르게 반영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대학별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서 꼭 한번 점수 산정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환 표준 점수를 역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께서 원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을 노려보시고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중위권 대학에 해당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요 대학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잘 알아보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효율성의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딱 타겟팅이 돼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범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기준을 사용하면 정말 조그맣게 타겟이 딱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라. 추가 모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정시 지원율하고 수시 2월 인원을 끝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러한 학과가 있으면 여기에 지원하시는 게 추가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라던가 교육학과라던가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런 학과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추가 모집까지도 좀 노려보셔라.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차후에도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